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역술인에게 전화인지 카톡인지 뭘로 연락을 합니다. 메시지인지. 그래서 나 깜빵 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게 공개됐습니다. 이게 기사 밸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그 취재기자, 데스크, 담당 제작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아니 본인이 앵커잖아요. 앵커였잖아요. 네, 제가 기사 밸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오니까 이제 답변 못 하겠어요? 아닙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재준 기자님, 이게 기사 밸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선 기자시잖아요, 그죠? 지금 가장 핫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기사 밸류 있다. 예, 그런 말씀이죠. 박상현 본부장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있습니다. 예. 이렇게 쉬운 얘기를 답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사장을 하고 저렇게 소신 있는 기자들을 어떻게 지휘하겠습니까? 사장 그다음에- 후보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 답변하라고 한 거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예, 그냥 지적 드린 거예요. 네. 사장을 못 하시겠다. 저런 정의로운 분들을 어떻게 지휘합니까? 자, 최근에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올바른 질문을 한 기자에 대해 무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일이 있는데 알고 있죠? 자, 영상 틀어주세요. 그 부산일보 부산일보 기자인데요. 저는 그거는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뭐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거의 정상이 아니에요. 예, 이 답을 한 분은 무슨 용산 참모가 기자가 그 대통령이 좀 아픈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바라는 질문을 했다고 무례하고 기자 보고 시정하라고 합니까? 그 기자가 그럼 정말 무례했는지 그거 한번 틀어볼까요?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해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홍철호 수석 발언이 이렇게 질문한 기자에 대해서 무례하다. 기자가 고쳐야 한다. 시정해야 된다. 이게 적절한 대응입니까? 참모에? 저한테 질문하신 거. 네. 제가 이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건 특정 사안 아니에요. 저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 사실 기자의 질문이 네. 기자적 입장에서 무례합니까? 다들 이제 저거를 기사화 쓰고 하고 KBS 역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텐데 길게 사장 후보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저희 제작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제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특정 사안이 아니고 비겁한 겁니다. 지금 말 못하는 건. 예, 정재준 기자님 네, 나와주시고요. 박상현 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후보자는 김건희라는 이름만 나오면 예, 찰떡을 입에 무십니다. 그리고 홍철호 용산이잖아요. 예, 나오니까 또 최소한의 가치 판단도 못합니다. 김건희 라인이 찍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파우치 사장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왔고 제가 정재준 기자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영일 씨로부터 22일 날 박민 사장이 이미 용산으로부터 안 된다는 것을 통보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는지 여쭈려고 예, 모셨습니다.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들은 일이 있으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좀 앞으로 와주실래요? 예, 키가 크셔서. 네, 들었습니다. 예, 언제 어디서 들었습니까? 네, 그 치킨집. 이사회가 끝나고 이사회에서
끝나고 저희가 저지 집회가 있었는데요. 집회를 마친 뒤에 회사 근처 치킨집에 갔었습니다. 그 치킨집 밖에 이영일 주관이 직원들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온 상황에서 사장이 이제 파격적으로 이제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박민 사장이 용산으로부터 당신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박민 사장이 22일 날 통보받았다. 그 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미리 들었었냐라고 하니까 어제 저녁에 알고 저녁에 미리 회식을 했다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 23일 날 네. 박장범 후보자가 7대 0으로 된 날, 예, 추천받은 날, 그 전날 알게 됐다. 그래서 그 박민 사장 측근 사람들이 회식을 했다. 이 네, 얘기인 저녁에 거죠. 회식을 했는데 그 정확하게 그날 알게 된 건지 그것보다 더 일찍 알게 된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날 저녁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미 이사회가 끝나기 전에 박민 사장은 자기가 잘릴 줄을 알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들은 어디선가 지시를 받아서 그것도 7대 0으로 후보자를 선정하게 됐다. 저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혹시 그 본부장께서는 어제 증언한 이후에, 예, 그리고 어제 이영일 씨가 나왔었잖아요. 네. 혹시 마주친 일이 있습니까? 요 국회 언저리 어디선가? 저녁 먹고 들어오는 길에 마주치긴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분은 피하던가요? 피하진 않았고 서로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어서 피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재준 기자 그렇게 들었는데 이영일 씨는 정재준 기자의 지금 이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본인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니 또 다른 한 분이 직접 또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그날 저녁에 아마 2명이 그 사실을 알게 됐었는데요. 그거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다른 한 분은 어제 출석했던 안모 기자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주 질의를 마치고 보충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훈기 의원님과 황정아 의원님이 지금 1, 2번으로 이거 민주당끼리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